이재명 씨의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정치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 이재명이가 하는 일들은 우리 국민 교육으로도 안 되고 정치계에서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60대인데 열등감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법정에 가는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4번 정도가 법정에 드나들고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만 규명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가지고 나와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걸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만약에 입법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를 법제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야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국민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 보면은 나를 본봐라. 그 다음에 청년들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따라서 하라. 장년들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들을 나를 모델로 해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난 이재명의 인격이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라고 보여야지 될 거 아니냐. 안 된다 나는. 그 폐인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 밑에서 뭘 하냐 말이야. 국회의원이 200명이 가깝다. 그럼 폐인 밑에서 2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식객 노릇 할 거냐? 자기 보신하기 위해서. 이건 안 됩니다. 나라 살립시다. 그 청년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이 선진국이 뭘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나는 선진국이라는 게 돈만 벌어갖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돈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60년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전 국민이 그렇게 고난당하라는 것이 아니야. 자기 개인 문제지. 그러나 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모든 국민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맺힌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몽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으로 차이는 사람이야. 절대로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게 내 머릿속에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맺힌 사람들만 꽉 들이차가지고
이재명이 뒤따라다니냐 이게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합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재명이 같이 맨날 법정에 가길 원합니까? 이재명이 같이 맨날 사고 저지르는 걸 원합니까? 당신네들이 다 사고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본받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 왜 이렇게 법정에 가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역할을만 하면 됩니다. 여기 사법부에 법정에 드나드는 사람은 정치인은 무조건하고 안 보여주면 안 된다. 왜? 정치인들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범된 사람들만 가서 앉았어야 되는 이 상황이라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법정에 가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범법 행위자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 사법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일체 보여주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권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건 나오면 안 된다 무조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더 이상 텔레비에 보이지 말고, 국민에게 보이지 말고, 학생들에게 보이지 말고, 모든 나라에게 이재명이라는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 건실한 나라라고 평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이재명이가 법정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선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화의 선언, 인권의 선언, 인간의 선언, 국가의, 한국의 국민의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죄자를 너무 가감 없이 내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더 이상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재명이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탈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민주당도 살아나가. 여당 야당, 우리나라 여당 야당입니까? 옛날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뭡니까? 여당 야당이 없으니까 당이 하나잖아요. 하나에서 야당으로 갈리고 여당으로 갈린 것 뿐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법통을 이어받아서, 전통을 이어받아서 비판하는 것, 건실한 것, 그 다음에 잘되게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그런 야당이 돼야지. 지금 맨날 범죄자를 옹호하는 걸로 해버리면 이 나라는 쑥밭이 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가 굶고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돈이 앉아갖고 통곡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나라가 중진국, 선진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모릅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민족에 대한 통곡하는 의식을 우리 한 사람에도 가졌더라면, 범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국회라는 게 범죄자들 소굴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30만에 세우고 죄 없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 세우는데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왜 대표적으로 범죄자가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에? 제발 좀 이재명 당신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나와 퇴출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놓고 국회의원이 뭡니까? 이제는 됐잖아요. 국회의원도 해보기도 하고 당시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장도 해봤잖아. 더 이상 이제 국민을 괴롭히거나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 민족에게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단해서 이 나라가 발전만 모델로 삼아서 세계 선진국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30등이니 50등이니 후진국으로 바뀌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 좀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은 당신네들이 졸개에 불과하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탄스럽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오직이나 못나면 사람이 없으면 범죄자를 앞장 세워서 자기 대표자라고 만들어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그거 맙시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건전한 사람, 야당에도 건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전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이 5,500만이 됩니다. 5,500만 중에 그렇게 인격자가 없단 말입니까? 찾아보시고 우리가 야당을 건전한 야당으로 바뀌려면 이재명이를 빨리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여당은 다 잘난 게 아니요. 여당도 배신한 자가 많아요. 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나와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5년이나 10년 동안 정치해본 일이 없습니다. 검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니까 자기 따라서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허락을 받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했다,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뒷다리 잡아갖고 내 멋대로 안 된다고 그래갖고 뭡니까? 야단을 치고 거기서 이상한 방법을 한다면 또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같은 놈 제발 그 사람이 먼저 됩시다. 뭐 때문에 그 한동훈이를 욕을 하고 망신시켰다. 당신은 여당 사람이 아니요. 여당 사람이 당신도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데 선거 때는 한마디 유세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유세 한 번도 한 일이 있고 야당 사람들을 질책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도 야당 사람이요 여당 사람이요 분명히 얘기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오직하면 당신이 지금 경쟁자 중에서 4등, 5등, 10등까지 가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몽땅 국민들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는 손을 놓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여당 속에 그런 당신이 모델로 돼 있어요. 여당 속에 비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걸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번에 정화운동을 해야 돼요. 정치 정화운동을 전개시켜서
이 혁명이 없다 하더라도 혁명 이상으로 가서 우리가 민간인들 중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하지 아니할 소리를 했다고 하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칼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정치계가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죄인의 소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찌할 겁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 우리 한국을 다시 살리는 재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